취업 거주 허가 신청을 할 때 일반적으로 노동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 노동청에 별도로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무비자로 독일로 입국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은 직접 독일로 오셔서 취업비자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노동청의 별도의 신청이 아니라 관할하는 그 외국인 관청을 통해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그리고 자체 내에서 노동청으로 서류를 전송을 하게 되면 노동청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동청의 동의 절차 시 중요한 부분은 우선 근로 조건이 비교 가능한 근로자에 비해서 열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월급, 그리고 근로시간, 그리고 휴가입니다. 이 근로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당 임금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는 그 비교를 할 때 월급이 아니고 시간당 얼마를 받는가를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노동법에서 언급을 했었던 그 추가 근무, 그리고 특히 추가 근무를 통해서 별도의 그 추가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월급이 높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시간당 그 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휴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권이 있는 근로자와 대체가 가능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블루카드나 아니면 전문 인력이 아닌 기타 취업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선권 있는 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근무 내용 자체가 너무나 간단한 내용들이고, 유럽 공동체 근로자나 아니면 독일 근로자, 아니면 독일에서 영주권을 소유한 외국인이 대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업무일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기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일반 취업비자를 신청을 할 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나의 그 이력과 학력에 맞추어서 그 업무 내용이 일반 다른 근로자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 대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 허가 기간은 고용계약 기간을 넘어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긴 고용계약 기간을 합의하에서 체결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루카드인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한 그 연간 소득이 높을 경우 얘는 그 노동청의 동의 필요 없이 외국인 관청에서 재량 하에서 블루카드를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이번 그 새로운 그 전문 인력 이민법 개정을 통해서 확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블루카드를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노동청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청의 동의 절차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우선 내가 신청한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대로 구비가 되어져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카드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전문 자격증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대학을 통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대학 그 학위가 아나빈 정보에서 찾아지고 있는가를 미리 확인을 해서 찾아졌을 경우에는 이를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입니다. 그리고 블루카드가 아니고 전문 인력을 통해서 취업 비자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전문 인력으로서 필요한 그런 자격증이 독일에서 그 유사한 자격증인가를 미리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유사한 그런 과정을 통한 그 전문 자격증이었을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공증해서 제출을 하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취업 거주 허가 기간은 고용 계약 기간을 넘어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긴 그 고용 계약서를 제출을 하면 조금은 긴 취업 거주 허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가 있었을 경우에는 업무 부담이 크고 복잡했기 때문에
무기한 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보통 4년을 받았는데요. 그거는 꼭 4년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1년에서 3년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간이 길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서 3년의 취업 거주 허가 기간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취업 비자를 신청을 했을 경우 대부분은 2년 동안은 한 고용주한테 제한된 그 취업 비자를 받기 때문에 외국인 관청에서는 그 취업 비자를 받았을 때 당시에 그 근로 기간이 준수가 되어 있는지 준수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그 월급 명세서를 통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1년에서 2년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취업 비자를 신청을 했을 경우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노동청에서 그 신청한 그 고용 관계를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노동청이 동의를 했는데 외국인 관청에서 취업 비자를 기각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외국인 관청에서 노동청에서 동의를 했는데 기각을 하는 경우는 예를 들자면 그 생활비가 부족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그 동반되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 가족 비자를 기각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근로자 자체에 대해서 그 노동청의 동의를 받은 그 고용 관계를 기각하는 경우는 여태까지는 한 번도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대로 기각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청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 그 기각당한, 그 거절당한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청과 연락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외국인 관청을 통해서 어떠한 이유 하에서 그 동의가 거절됐는지 일단은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거절 사유가 그 고용주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월급이 적다면 월급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근로 시간을 조금 더 낮추어서 그 시간당 그 임금을 높이는 방법을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고용주가 함께 합의상 그 변경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변경된 내용을 노동청에 제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독일이 조금은 먼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그 노무 정보나 아니면은 그 비자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은 정보들, 일반적인 그 들은 정보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말고 다시 한번 전문적인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